부산오렌지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도민일보가 만듭니다. 엠팍 385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박신입니다. 또 저희가 한 주 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대부분은 좀 선수들 근황을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네, 그런 위주로 좀 준비를 해온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구창모 선수를 또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비시즌 접어들면서 저희만 한 거 아닐까 조금 자신이 없긴 한데 네. 기사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찾아봤을 그렇죠? 때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창모 선수와 좀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오셨죠. 네네. 네, 또 저희 방송 보셨다고. 네, 안 그래도 저희가 그때 갔을 때 촬영 다음 날이었는데 어제 봤다고, 어제 잘 봤다고. 구창모도 보는 N3호 살짝 자랑질을 하면서 구창모 선수도 아마 구독을 하셨겠죠? 구독하셔서 보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방송 보시면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구창모 선수 인터뷰인데 기사에 담지 못한 또 뒷이야기 또 이런 게 재밌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는 또 뒷이야기에 있기 때문에 기사에 다 풀지 못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상 선수들, 물어보신 선수들 목지훈, 류진우, 김영규, 이재학, 최정원 이렇게 또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자, 맨 먼저 구창모 선수 인터뷰 뒷이야기라면 좀 어떤 거를 물어보신 거죠? 뭐 사실 뒷이야기라고 쓰긴 했지만은 그냥 이제 기사에 안 담긴 얘기들 기사로 담기에는 어딘가 조금 이제 애매한 지점이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근데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구창모 선수 인터뷰는 버릴 게 없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안 나간 것들을 거의 다 이제 최대한 긁어서 모아왔습니다. 단둘이 1대1로 인터뷰를 한 적 있나요, 구창모 선수를? 저는 구창모 선수하고는 처음 그쵸.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구창모 선수를 실물로 처음 봤습니다. 아마 스포츠지 기자님들은 오랜 경력이 있으니까 구면이겠지만 저희 둘 다 이제 초면인 것 같고 야, 신기하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구창모 선수를 눈앞에서 보니까 다음엔 영상 좀 찍어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박신 기자가 바로 인터뷰를 시작해버려가지고 중간에 말을 끊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팬분들이 좀 SNS나 이런 데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ABS가 좀 다트존 같다. 그런 얘기도 하셨죠. 다트에 공 던지는 것 같다. 라는 그런 게 좀 이제 화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승리 투수가 되고 나서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ABS 존과 이제 다트에 대한 얘기였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자마자 구창모 선수도 이제 많이 주변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달렸다는 이제 느낌은 좀 이게 이제 그 딱 멘트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자극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ABS 존이 다트하는 것처럼 뭐 쉬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구창모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너무 과하게 해석됐다 그런 이제 취지로 말한 건 아닌데 이제 너무 약간 좀 야구가 쉽다 이게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그렇게 좀 받아들여졌던 게 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BS가 다트 같다는 거는 그 존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나는 던지고 싶은데 던진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읽히니까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과하게 포장이 돼서 많이 화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명할 때 그 표정은 진지한 표정이었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약간 좀 진지하게 그래서 제가 좀 시달렸다고 얘기한 것도 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있지 않을까. 사실 그게 잘했을 때는 뭐 상관없지만은 또 잘 못했을 때는 그거를 또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이게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당연히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이제 어쨌든 질문을 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덧붙여 주셨는데요. 당연히 이제 다트처럼 이제 공을 내가 원하는데 던질 수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다트를 하는 마음과 비슷하다. 해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의아하긴 했는데 계속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원하는데 이제 던질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ABS 존이라는 가상의 선이 없던 선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스템에 이제 적응하는 마음가짐 정도로 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이제 다트라는 그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주셨던 거라 생각을 했었고 네. 어쨌든 ABS 존에 대한 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창모 선수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선수에 속한다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ABS 존이 생기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 투구가 나왔을 때 기존에는 스트라이크가 안 됐던 공도 스트라이크로 잡히기도 하고 네. 투수 입장에서는 좀 행운이 따랐다라는 그런 상황이 이제 경기 중에 자주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공을 던지는 데 있어서도 좀 자신감이 붙은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수 입장에서는 반대 투구가 나와도 스트라이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제 전제 조건만으로도 공을 던지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완화해 줬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했고요. 반대 투구가 정확히 어떤 말이죠? 이제 포수가 뭐 몸쪽 사인을 냈을 때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아, 보통 ABS 존이 없었을 때는 심판도 이제 포수가 앉아 있는 그 자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스트라이크 콜을 했었기 때문에 반대 투구가 나왔을 때는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난 공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ABS 존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명확하게 선이 생겼고 그 선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 스트라이크 때문에 그런 것들에 영향을 덜 받는 게 구창모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본인의 ABS 존이 크게 뭐 투구하는데 영향이 미치진 않고 오히려 이제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아, 저는 반대 투구라 해가지고 몸쪽에 하나 넣고 그 다음 바깥쪽으로 빼는 거 던질 때 잘 잡아준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쌓인 거 완전히 반대로 나갔을 때 포수가 그 위치 잡고 있는 거랑 반대로, 그렇죠. 네, 사인 반대로 네. 그 의미고, 그 다음에 또 ABS 존에 걸치는 투구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제구 좋은 선수들의 특징이긴 한데, 그렇죠. 예. 뭐 류현진 선수 그 유명한 짤도 있잖아요. 예. 딱 바깥쪽에 던져보고 그쵸. 안쪽에 짝짝짝짝 넣는. 하나씩 넣고 네. 빼고 하는. 그래서 네. 뭐 류현진 선수나 이런 선수들 보면 넣어야 될 때 넣고 빼야 될 때 빼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어떤가요, 그 구창모 선수는? 이게 이제 그 와일드카드 1차전 때 유독 딱 선에 걸치는 투구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ABS 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있었고, 다만 이제 구창모 선수도 선에 걸쳐서 던져야겠다라고 해서 투구를 하는 경우는 이제 사실상 많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던지고 보니 공이 선에 걸쳤더라. 이게 이제 좀 일반적인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창모 선수 본인 스스로도 선에 걸쳤을 때 좀 뭔가 희열감이라기보다는 좀 안도감이 더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이 딱 걸쳤을 때 안도감이 더 크다는 게 노리고 했다기보다는 빠질 공이 들어오면서 본인 스스로는 다행이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좀 위기 상황이나 뭐 점수를 주면 안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을 보고 던지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좀 그 희열감이 더 크다 네. 얘기를 하고, 보통은 이제 그냥 큰 기준점을 잡고 던지는 거고 뭐 선을 딱 보고 던지진 않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딱 거기를 노리고 던진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좀 네. 약간 바깥쪽에 공 이러면 네네. 걸치게 딱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ABS가 긍정적으로 네. 작용을 하고 있다. 다음 이제 뒷이야기가, 이 얘기가 이제 또 한참 구창모 선수가 이제 와일드카드 복귀한 다음에 네.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구창모 맞아요. 선수가 네. 강한 이유, 그거와 강한데 부상이 위험이 큰 이유, 네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영상이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네요. 네, 저도 그 영상을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구창모 선수도 좀 이런 네.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걸 선수한테 직접 이제 물어봤다는 게 의미가 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쭤봤을 때 일단은 구창모 선수 스스로도 이제 자신의 투구 폼이 어쨌든 좀 독특한 투구 폼에 속한다. 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선수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투구 폼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이제 점점 투구 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팀 타자들도 그렇고 투구 폼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치기가 어렵다, 치기 쉬운 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창모 선수 스스로도 내 투구 폼이 확실히 좀 강점이 있구나. 네. 이런 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다 라는 얘기를 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투구 폼에 좀 더 애정이 가지 않았나 싶고, 네. 지금은 이제 자부심에 좀 더 가깝다. 투구 폼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투수로서는 충분히 강점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투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이 투구폼이 몸에 무리가 많이 간다, 뭐 허리 쪽에 무리가 간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네. 이제 팬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예, 사실 그 얘기가 항상 같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제 독특한 투구 폼을 가진 투수인 만큼 그만큼 부상 위험도 좀 높고 실제로도 또 구창모 선수가 부상에 좀 자주 시달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뭐 팬분들께서도 당연히 좀 염려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구창모 선수한테 이제 직접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부상 위험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어쨌든 몸을 또 극한으로 쓰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어깨나 팔꿈치, 뭐 팔 쪽에 부하가 많이 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뭐 구창모 선수뿐만 아니라 투수라면은 모두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상 위험을 안고 경기에 뛴다. 네. 라는 그런 이제 전제를 좀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뭐 투구 폼에 대한 부상 위험을 먼저 생각한다기보다는 그건 이제 뭐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는 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는 이제 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좀 더 이제 좀 신경을 쓴다 얘기를 했었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구 폼이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소극적으로 던진다던가 아니면 투구 폼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이제 할 의사는 뭐 전혀 없고,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시간을 쏟고 노력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이제 몸을 키우는데, 부상을 방지하는 쪽으로 그렇죠, 예. 몸을 키우는데 운동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네. 자, 다음은 부상 선수들 근황, 몸이 괜찮은지 구단에 취재를 해봤는데, 먼저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게 목지훈 선수. 말소된 이후에 딱히 뭔가 근황이랄 게 구단 측에서는 뭔가 나온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일단 목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쯤에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1군에서 말소가 됐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저도 뭐 감독님 인터뷰 들어가서나 이제 물어봤을 때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다시 등록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 1군에 복귀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부상이 좀 심각한 거 아니냐, 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 정확한 현재 상태나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뭐 부상 정도가 심각하진 않고 회복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상생활 하는 데는 뭐 전혀 통증이 없는 정도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상 정도가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올 겨울 내년 뭐 스프링 캠프 전까지는 또 충분히 회복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피칭 단계까지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피칭을 지금 하는 거는 네네. 예, 전혀 없고, 어쨌든 네. 지금 뭐 몸을 당장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내년 시즌 위한 이제 준비, 그리고 또 회복하는데 좀 초점 맞추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류진욱 선수. 네, 류진욱 선수도 시즌 막판에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고, 특히나 이제 투구 전 단계 공을 던지기 위한 훈련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호전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뭐 류진욱 선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또 당장 공을 꼭 던져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공을 던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또 스프링 캠프 전까지는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캠에 맞춰서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네. 그렇죠. 예, 그거에 뭐 일정이 빠듯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그 정도의 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뭐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부상에서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김영규 선수입니다. 어떤가요? 김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1차전까지 출전을 했었었고, 다만 이제 2차전에서는 어깨 쪽 불편함이 있어서 실제로 출전까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규 선수는 어떻게 보면 또 부상 복귀 시즌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김영규 선수도 마찬가지로 뭐 수술 받을 정도의 부상 정도는 아니고 역시나 어느 정도 좀 호전이 되고 있고 회복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스프링 캠프도 어느 정도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학 선수인데, 이재학 선수는 좀 큰 부상이어가지고 뭐 내년에 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를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재학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다 아시겠지만은 단순 통증이 아니라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번 시즌에
복귀가 가능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뭐 재활 시스템 그 체계에 맞춰서 순조롭게 보강 운동 그리고 재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또 시간을 두고 또 틈틈이 한 번씩 그 체크를 해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 시즌에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현재로서는 아직 그렇죠. 예, 네네. 모르고 지금 뭐 수술 받은 지가 뭐 크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인지 얘기하는 것도 사실 네네. 좀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이런 얘기 자체가 선수 입장에서는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언제 복귀가 가능하다 못하다 이런 네. 얘기는 이제 좀 최대한 삼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나 뭐 팬분들이나 지금은 뭐 좀 잘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최정원 선수인데 저희가 이제 막 부상이 아직 회복이 완전히 안 됐다 이제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네네. 좀 업데이트된 근황이 있나요? 크게 업데이트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어쨌든 이제 그 부상 회복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통증의 정도가 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정도 네. 상황이고요. 현재로는 이제 뭐 러닝이나 하체 위주의 훈련을 하면서 이제 부상 부위에 대한 또 회복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배팅이나 이 정도는 안 되나요?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게 만약에 됐으면 아마 마무리 캠프도 네네. 합류를 했을 텐데 이제 그 정도는 좀 당분간은 어렵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재학 선수 외에는 그래도 좀 스프링 캠프 때 합류가 가능할 몸 상태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프링 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몸 상태가 100%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감독님 이랑 그 또 코칭 스태프가 명단을 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조건 스프링 캠프 합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현재로서는 또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몸 상태만 봤을 때는 몸 상태 때문에 뭐 스프링 캠프 참여가 어렵다 그 정도의 몸 상태는 아니다, 이재학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 정도에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캠에 합류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될 것 같다. 그냥 스캠도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네네네. 네. 좀 회복 지금 수준을 봤을 때 잘 회복하고 있다. 충분히 잘 네. 회복을 하고 있다.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공지 드릴 것은 다음 주에는 저희가 화요일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제가 휴가를 가거든요. 예, 월요일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가고 화요일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요일에 업로드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꼭 잊지 마시고 네. 월요일에 기다리지 마시고 다음 주는 화요일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